자, 분석 시간 이어갑니다. 이번 시간은 인콘입니다. 인콘 오늘 대형 거래를 터뜨렸고요. 윗꼬리를 보이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역해머를 좀 형성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형 거래 굉장히 의의가 있고 길게 봤을 때는 저점에서 보통 이제 대형 거래가 동반이 되게 되면은 저점을 잡는 신호 혹은 매집 신호로 기대를 해 볼 수가 있죠. 인콘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때 이제 20년도 말에 고점을 좀 형성할 때 대형 거래 나오면서 물량 털기가 이어졌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매집 가능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과거 주가가 이렇게 높았었고 그에 비해서는 여긴 분명 저점이긴 했습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시장이 받침되지 못했고 20년도에서 21년도 이 호황기에 인코는 오르지 못했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게 작용이 되고 있죠. 어쨌든 간 이슈 체크를 좀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겠는가 또 인콘 이대로 저점을 형성한다면 3천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3배 정도 되죠. 그 기대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슈 먼저 봅니다. 자, 이슈만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인콘입니다. 자, 인콘 투자, 이뮤노메, 최장암, 대상암제 미국 FDA 희귀 의약품 지정 소식에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파이낸셜 뉴스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콘이 현재 이런 부분과 연결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9월 달에는 이제 인콘 미국 자회사에 해당하는 자이버섯 140억 투자 확보를 이어갔다라는 내용도 같이 나와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인 것 같네요. 일단 뭐 인콘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가 이런 부분만 봐도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CCTV 영상 기반, 뭐 PC 기반 특유의 네트워크 보안 장비 사업을 영위 중이고 시총을 670억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일단 의약품 관련 기업들은 아무래도 대부분 솔직히 열의 9은 좀 안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만으로도 주가는 충분히 오를 수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시장이 좋을 때는 너도 나도 이런 데 투자를 좀 해줍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약품을 뭐 개발을 하고 의약품을 뭐 어쩌고 있는데 너네 한번 투자해 볼래? 라고 한다면 호황기 때는 그래 그러면서 돈을 막 집어넣어 줍니다. 근데 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아무래도 동력이 좀 퇴색될 수밖에 없고 주가도 이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죠. 일단 의약품 관련 이슈 이런 기업들의 주가를 맞추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기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박 종목은 이런 데서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는 건 맞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서정진 회장이 우리나라 부자 순위 2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차트를 보시면 2,000원이었거든요. 그죠? 이게 뭐 분할 등이 있어가지고 병합도 있고 했지만 2,000원이었던 게 40만원 가까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대박이 나면 200배 그런 수익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기대만큼 받쳐주지 못하면 이렇게 폭락도 종종 나오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단기적인 대응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대형 거래 터지고 바닥권에서 윗골을 그렸지만 충분히 강한 무브먼트를 형성하고 있고 또 매력도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라인에 기초한 대응을 좀 드리고 싶은데 명확하진 않네요. 지금 이럴 때는 가격으로 좀 커버를 드릴게요. 심리적으로 강하게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1,000원 라인 이탈하지 않으면 부근은 매수 찬스가 될 것이고요. 그럼 담아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탈 마감이 나온다. 매도해 주셔야 되고요. 여차하면 뭐 500원대까지도 깨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목표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이슈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근데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죠. 근데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는 뭐 이런 슈팅도 가능하죠. 근데 가능하면 짧게 1500 정도까지만 보고 짧게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요.
신규 접근까지는 좀 신중히 고려해 보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IMBC입니다. IMBC의 주가가 굉장히 요동쳤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정치적인 부분까지 연결이 되죠. 해서 정치적인 부분까지 제가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그 맥락상 MBC에 대한 그 민영화 이런 요구가 좀 나왔었고요.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도 형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슈 굉장히 좀 주요하게 살펴보셔야 되고, 무조건 묻지마 매매를 하시는 일은 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슈 보고 대응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MBC 이슈만 좀 살펴볼 텐데, IMBC가 이제 민영화 관련주로 부각이 됐던 모습이 있었어요. 민영화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나온 의견이고 여당에서 나온 의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단은 저희가 그 유명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여기서 시작이 됐죠. MBC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바이든이라는 보도를 하게 되었고, 그냥 정황만, 이게 정치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황만 말씀을 드리면, MBC는 바이든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했다라는 보도를 냈는데, 이게 정부에서 얘기가 달라졌었죠. 얘기가 달라졌고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의혹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아니다, 이거는 국회를 향해 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거나 뭘 하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여당에서 이제 민영화 해야 된다. 지금 MBC 같은 경우는 너무 왼쪽으로 가 있다. 좌파다. 해서 민영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했고,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했다가 밀렸죠. 무슨 민영화냐, 이거 민영화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보통 이제 뭔가 일이 있으면 과거에는 사과를 하면서 뭔가 마무리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 지나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보는 시각이, 에이 무슨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슈지 하고 밀렸다가, 정부에서 하는 거 보니까 MBC를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것 같아. 그러면 이 MBC를 좌파 텔레비전 TV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다면 이거 진짜 민영화 해가지고 팔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아니야, 맞아 하면서 맞아 할 땐 올라가고 아니야 할 땐 내려가고, 그러면서 주가 현재 이루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대형 급등을 일궈낸 상황입니다.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정치적인 거니까. 근데 어쨌든 참 신기한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민영화 되었을 때 아무래도 MBC가 이제 국영화 되어 있으니까 수익에 제한이 있는데, 민영화 되면 좀 혜택을 받는 거 아닌가. 특히 현재 정부에서 민영화를 만약 추진을 하게 된다면 안 보이는 권력의 힘이 닿아가지고 조금 더뭐 광고라든지 뭔가 매출을 높이는데 도움을 막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상력들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본론을 정말 자세히 저희가 파헤쳐 보게 되면은, 본질을 파헤쳐 보게 되면 민영화가 과연 가능할까? 민영화가 과연 가능할까를 보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공중파가 이제 3사가 있는데, 이 3사가 글쎄요, 그 중에 MBC, KBS 하나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SBS는 TY그룹 거니까요, 태영건설 그룹 거니까 똑같이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민주당의 의석수가 180석 가까이 되죠. 169석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현 정부 지지율이 한 70%를 유지하고 있다면 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죠. 국민들의 여론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은 정반대라는 거죠. 정반대라는 거는 안 될 이유가 척척하게 쌓여있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주가인 거죠. 이런 경우는 시간 지나면 적정 가치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다시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동력이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바이든 사건이 이제 조용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진짜로 신빙성 있는 대형 호재였다면 주가 이렇게 됐을까요? 아마 이미 10,000원을 넘었을 겁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저는 의견을 전달하는 입장이지만 주식 관련 의견은 굉장히 긍정적이진 않다. 그래서 신규 접근 이런 거 좀 자제하시면 좋겠고, 오히려 개인적으로 만약에 베팅을 한다면 저는 공매도를 치겠습니다. 근데 한국 공매도 시스템이 적절하지가 않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지실 수도 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 싸움이니까. 그렇다면 그 의견에도 신빙성이 있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의견을 들었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으면 일리가 있네라고 볼 수도 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렇다면 대응법을 드릴 테니 거기에 맞춰 대응하시면 되겠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60분봉 기준 122평이 지지를 잘 받고 있거든요. 17일날 어제 이탈 나오면서 페이크 모션이 형성됐지만 122평 이탈 시 매도, 또 돌파 막은 재매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22평 부근 왔을 때 매수해서 가져가시면 되겠고, 이탈 시에는 매도 전략을 취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사를 테니, 만약에 더 갈 수밖에 없는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60분봉 122평 잡고 대응을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저는 오늘 같은 슈팅 이런 게 나올 때는 짧게, 지금 스캘핑 천국이 되고 있거든요. 슈팅 나오면 팔고 밀리면 사고, 슈팅 나오면 팔고 밀리면 사고, 지금 이 패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